한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매년 이렇게 환 리스크를 잘 관리한 그런 기업을 선정을 해서 상을 줍니다. 근데 그 로만손이라는 그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환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고 해서 이렇게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 한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기업들이 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장려하고자 하는 이런 포상 제도를 할까요? 기업 그 증권거래소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이러한 그 환 리스크를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바로 주가에 연계가 되기 때문이죠. 기업이 환 관리를 잘못해서 연말에 회기말에 이렇게 환 손실을 입으면 그게 그대로 그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환 리스크 관리가 기업 가치의 보존이나 기업 가치를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영과 외환 관리인데요. 기업 경영 환경과 그 외환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이 우선 글로벌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경영이라는 과목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선 기업이 수출을 하건 해외에다 직접 투자를 하건 또 다국적 기업이 여러 나라에 활발한 투자나 판매 활동을 하는 등 그 대외 의존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리고 그 수출입 그 포트폴리오가 환율 분산을 잘 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수출하는 만큼 수입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유로 지역이나 달러 지역이나 옌 지역에 한 군데만 이렇게 치중된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다양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환 리스크가 덜 할 텐데 이게 대기 기업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그 지역에 한 통화에 집중되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미흡한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많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이제 위험량 또는 리스크량은 환율에 오픈된 그 노출 규모 곱하기 환율 변동성인데, 이 환율 변동성이 이제 환율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변동 폭이 매우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 초 모두에서 배웠지만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 가입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그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인도라든가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와의 그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많이 개방을 해야 돼요. 그 자본시장 개방에는 환 투자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또 개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점점 그 대외 개방이 높아지면서 그 환율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변동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기업의 환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환거래 규제가 이제 완화됐는데 그것은 이제 2002년 이후에 많이 2002년, 2001년 이후에 많이 개방이 되었다가 이제 그 1999년에 결정적으로 외환거래 그 실수요 원칙이 폐지됨으로 해서 이제 큰 그 한 규제는 외환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업이 외환을 이러한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업이 외환 관리를 어떻게 적절히 하고 있는지 실태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외환 리스크를 아직 관리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한 기업 중에서 36% 정도가 환 리스크를 아직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중에 이제 중소기업은 45%로 전체보다 더 환 리스크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그런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약 25%만이 외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리스크 관리는커녕 일부 기업에서는 투기적으로 환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원래의 수익 모델이 확실한 기업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이죠. 그리고 외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한 그런 기업들도 내부 외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는 것이 이렇게 조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환 리스크 관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단인데, 한도를 설정했다는 기업이 37%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외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내부 규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기업이 50%가 안 되고, 특히 중소기업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환 리스크 실패로 인해서 연말에 손실을 입었다고 이렇게 재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외환 관리 지원 제도.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이 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 금감원이나 재무부나 이런 데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환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기업 외환 리스크 관리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은행들이,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기업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은행들이 그 기업이 외환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지를 실태를 조사해서 기업 신용 평가에 반영하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제도를 공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와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 제도를 보면 이제 특히 수출보험공사 같은 곳에서 환변동 보험 제도를 아주 적절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기업 고객에 대한 또는 일반 개인 고객에 대한 외환 데스크를 운영을 해서 외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뒤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선물환이라든가 이렇게 환 관련 리스크 해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소에서는 원달러 선물과 옵션 등 이렇게 환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 리스크 기업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제 추세를 한번 정리해 보면, 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이제 점차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CEO라든가 이런 탑 매니지먼트 쪽에서 환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점점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탑 매니지먼트에서 환 리스크의 그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차 구축하고 있는데, 그 관리 체계는 조직이라든가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이라든가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 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규정, 시스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환 리스크를 최적화, 이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환 리스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 코스트와 베네핏을 감안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근데 이 수단은 반드시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환 리스크는 반드시 해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